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영역이 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기말고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잘 봤나요? 선생님이 현장에 있는 우리 고이둥이들 만나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내신은 끝난 것 같다며 그죠? 이제는 내신으로는 대학을 가기가 힘들 것 같다며 이제 내신은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우리 며칠 후면 여름방학 시작이잖아요. 뭐 시험을 잘 보거나 말거나 마지막 방학이래.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왜 겨울방학 때부터는 우리 고이둥이들이 이제 예비 고3둥이들이 되잖아요. 그치? 듣기만 해도 좀 무시무시한 단어지, 그치?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을 놀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방학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놀아보겠다고 야심찬 놀 계획들을 막 세우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온라인 둥이들도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선생님이 너무 궁금한데요. 아마 이쯤이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고2이기 때문에 마구 놀 생각만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지? 이 내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혹시 수능 준비를 해야 되면 좋을까? 막 이런 고민들이 있는 친구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과 내신 두 마리 토끼 사냥, 이게 우리 모든 재학생들의 꿈이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부터 JDS와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내신이요. 지금까지 본 점수가 그리 좋지 못하다고 포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 남았죠. 우리가 2학기 중간 기말 남았고 3학년 1학기까지는 수시에 들어가는 내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4번 정도의 시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4번 정도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만약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그 실패 요인들을 분석해서 충분히 역전 가능할 수 있는 횟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내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4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끌어올릴 수 있을 때까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선생님도 이 내신으로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할 때는 얘들아 이제는 안 되는 친구들은 우리 그치 정시 공부하자 우리 정시둥이 됩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보통의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2학년 2학기 기말까지 보내고 나서 한 12월쯤 정도부터 되면 이제 내신으로 조금 힘든 친구들은 수능에 올인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횟수가 조금 남았기 때문에요. 지금 포기하기에는 이르고 선생님 근데 이거 나머지 내신 올린다고 수능 점수가 미비해지면 어떡합니까? 수능 준비가 안 되면 어떡하죠? 라는 고민.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거 도와주려고 JDS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이 내신 점수도 좀 보완시키면서 수능까지도 잡을 수 있게끔 두 마리 토끼 사냥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실패 요인들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사실 시험 대비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물론 직전 대비도 중요합니다만 직전 대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내신 점수를 올리는데 방학만큼 좋은 시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신 점수 잘 받는 방법이라고 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공식 암기식 개념 공부 NO!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제대로 된 개념 공부가 필요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죠.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 살펴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 일단 개념서 혹은 개념 강의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식이 하나 나오기까지 막 무수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공식만 막 외우는 거지. 선생님이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배경 막 설명 강의해 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막 카톡 보고 막 이렇게 대충 듣다가 나중에 공식이 나오는 부분에서만 집중을 해서 듣는 거야.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것만 알아도 될 것만 같아요. 왜냐면 공식 딱 외우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막 예제 이런 것들 있잖아. 그 문제를 풀어보면 숫자만 바뀌어 나오기 때문에 그 공식 자리에다가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맞거든. 그러니까 수학 어렵지 않은데? 나 잘하는 것 같은데? 나 개념 확실하게 알고 있어 라는 착각을 하면서 개념 공부를 한 바퀴 그런 식으로 공식 암기식으로 돌립니다. 근데 이러면 일단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언제? 그렇지. 문제집들을 풀려고 가면 물론 기본 유형의 문제들을 맞추겠지만 약간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사실은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어려운 단계, 뭐 3단계라던가 3, 4단계라던가 뭐 C단계라던가 문제집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 부분 문제를 풀 때 보면 틀리는 게 너무 많은 거지. 어떤 친구들은 아예 손도 못 대고.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해설지를 막 보겠죠. 막 써요. 아니면 선생님 강의를 막 들어요. 우리 선생님 설명 잘한다. 최고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문제지를 4권, 5권을 막 마무리를 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맞아요. 어느 정도 기초를 잡는 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 공부 그래도 공식이라도 외웠잖아. 그리고 문제집도 어쨌든 좌우지간 하긴 했잖아.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한 뭐 5, 60점대, 6, 70점대, 한 70점대까지도 학교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한 70점대까지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부를 하긴 한 거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문제지를 10권을 풀고 20권을 풀었고 30권을 풀고 막 너무너무 문제를 많이 풀어도 넘지 못하는 벽이 생겨버려요. 어느 순간 이 점수대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지. 나는 공부량이 늘고 있는데. 공부량이 늘면 올라가야 되잖아. 그건 안 올라가. 어느 정도에서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저는 하는데도 안 나와요. 이런 얘기들. 선생님 제 머리가 똥멍충인가 봐요. 뭐 이런 얘기들. 왜 엄마 머리 탓을 해요. 공부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지? 또 왜 이런 친구들 있죠? 내신 시험이 쉽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공부해도 내신 점수를 잘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봐봤잖아요. 모의고사는 어땠어요? 그렇지, 2, 3점짜리는 잘 풀렸지. 근데 4점짜리 14번부터 시작해서 줄 틀려나가잖아. 그치? 나는 문제집 많이 풀었는데 야, 그래서 모의고사는 장난이 아니구나 말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냐면 사실 수학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된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약간 뭔가 이렇게 뭐 사회탐구 막 이런 거 공부하듯이 사탐 공부하듯이 공식을 막 외운 거야 많이. 그리고 문제집도요. 그렇게 유형 문제집을 막 10권 이렇게 풀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문제 유형이 암기가 된다. 풀이가 암기가 돼. 그래서 이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 있잖아. 거의 뭐 숫자만 바꾸거나 뭐 철수였는데 영의로 바꾸거나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맞춰요. 왜? 내가 외웠으니까 풀이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이걸 외웠잖아.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근데 문제가 조금만 변형이 된다라던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지만 아예 표현을 바꿔버린다던가 이러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 그 개념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막힌다고. 난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지 않아요. 본 기억에 의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내 얘긴데 하는 친구들 지금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요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요.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든 내신을 준비하려고 하든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고 있는 개념, 선생님의 노하우를 모두 담아놓은 주특기 개념 강좌 있지 않습니까? 그 주특기 개념 강좌 한 강 한 강 그냥 대충 막 듣는 게 아니라 정성 들여서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 과정,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하는지, 나중에 이걸 어떤 식으로 문제에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개념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3학년 때 가서 이 개념에 비어있는 공간을 발견하면요. 물론 그때도 선생님이 도와드릴 겁니다. 당연히. 도와줄 거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촉박해지면 촉박해질수록 자꾸 급하게 보게 돼요. 그렇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된다고. 근데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지금 아주 좋은 시기거든.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기 너무너무 좋은 시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급하게 빨리 막 왕창 다 우리 왜 고2 때 배우는 과목도 많잖아요. 끝내려고 마음 먹지 마시고 정성 들여서 깊이 있게 제대로 개념 공부들부터 해나가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신이든 나중에 수능이든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자주 출제되는 유형별로 집중 훈련. 그러니까 요것도 선생님이 이제 깊이 있는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 근데 그 개념 공부로 끝을 내면 안 되고요. 문제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사람 따라 차이가 좀 있잖아.
어떤 친구들은 수학적 능력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 그래서 개념을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도 응용된 문제 여러 개를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사람이 모두 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이 조금 힘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념 하나만 공부하고도 이 조금만 변형돼서 문제가 나와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개념 제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로 끝을 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유형 문제집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 유형들, 바뀌는 표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한된 시간 안에 학습한 개념을 제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왜 실전에 점수 안 나온다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죠. 계산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친구. 여기다 써놨잖아요. 계산 실수도보다 실력이다. 자,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문제지를 풀 때는 문제지가 여러분 단원별로 돼 있어요. 뭐 1-1단원, 1-2단원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실제 내신 시험은 순서대로 돼 있던가요? 아니죠. 모의고사도 순서대로 나옵니까? 아니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치?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배운 개념들을 빠르게 끄집어내서 이 문제들을 푸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대개 우리 친구들이 내신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하지 않고 갑니다. 많이 하지 않고 가게 돼 있어. 그렇다 보면 어때요? 시험 시간에 당황하게 되고 그에 따른 계산 실수 유발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점수를 좀 잘 받고 싶다라고 하면 마지막에는 이런 시간을 재고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연습해보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네 번째. 학교 시험에 같은 경우도요, 뭐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내신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나 뭐 학교에서 제공해준 프린트에서 한 7-8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는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변별력 있는 문항.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제 유형 그대로가 아닌 형태들이 굉장히 많죠. 보통은 이 변별력 있는 문항을 풀지 못해서 맨날 또 그 점수 고정, 맨날 그 점수만 받는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 선생님이 사실은 학기 초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팁을 드리고 있는데 선생님 그랬잖아. 선생님 내신을 정말 많이 지도할 때는 선생님 50개 학교까지도 진짜 직전 대비만 한 달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 그렇게 진행해 봤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 스타일 유형들을 너무 잘합니다. 자, 이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은요. 사실 막 진짜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없었던 신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어요. 선생님 근데 저는 그 문제집 풀 때 본 적이 없는데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요. 지금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치르는 수능 모의고사 그럼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 시험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나 기출들에 그대로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살짝 변형해서 나오는 학교들이 많아. 살짝 거기서 변형해갖고 뭐 너무 3학년 수준으로 어렵다면 거기에서 조금 쉽게 다듬어서 문제가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요 개념과 문제 기본 유형 훈련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은 반드시 3학년들 기출 형태로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지. 되겠어요? 선생님 근데 모의고사 이거를 저희는 개정이 돼갖고 3학년하고 내용도 다른데 그거 어떤 걸 갖다가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누가 있다? 그렇지, JDS가 있다. 그런 걸 도와주려고 선생님이 여기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고이둥이들 수능도 내신도 선생님이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으로 이 남은 시간, 2학년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살짝 선생님 병행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개념 완성 주특기 개념 강좌죠. 선생님 지금 수1은 물론이고 확통 모두 완강이 돼 있고요. 수2는 지금 이 여름방학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안에는 다 완강이 되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곧 미적분도 출시가 돼요. 개정 교과 여러분들 따라오는데 무리가 없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개념 강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 때 우리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학2나 확통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선생님 확통은 이미 완강됐다 그랬잖아. 요 두 개. 일단 이 여름방학에는 다른 건 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방학 끝나고 보면 될 거고요. 일단은 지금 뭘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개념 공부,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주특기 강좌를 통해서 개념을 좀 다져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방학 때만 완성을 시켜준다면 방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자, 어떤 것들을 할 거냐? 자, 선생님이 이 2마리 토끼를 잡는데 가장 최적화된 강좌죠. 개인기 강의. 고2 친구들 내용에 맞춰서 빠르게 편집해서 강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수원, 수투, 그다음에 미적분, 다 선생님이 확통 다 만들어 놨거든요. 교재도 있고 강의도 다 완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3학년들 보는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들 개정 교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공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선생님이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념 공부가 끝난 친구들은 방학 때 요 개인기를 같이 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아직 개념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주특기를 이번 방학 때 먼저 하고 주특기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기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또 수투 바이블 책 갖고 있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 강좌 진행하는데도 올해는 다 새로운 강좌들이라서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한 편인데, 선생님이 이 수학 2 파트에 있어서는 수학의 바이블 책 갖고 있는 친구들 많아서 도움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선생님 수학의 바이블 강좌는요, 예를 들면 실력 따지기 많이 모르잖아요. 실력 따지기 문제들은 다 전문제 해설 다 해놨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문제도 계산 번호만 바꾸는 거 있잖아요. 숫자 바꾸기. 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공부하기에 매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면 좋겠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방학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뭐라고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깊이 있는 개념 공부. 그래서 선생님이 주특기 강좌, 선생님이 현장에서 진행해 오면서 쌓아온 모든 노하우들을 듬뿍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주특기 강좌를 가지고 너무 마음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한 단원, 두 단원, 그치? 정성 들여서 방학 동안 완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다가 질문사항 있거나 모르는 거 있거나 이러면 언제든지 선생님 질문 게시판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시작이 어렵지 여러분들이 한강 정성 들여서 완강하기 시작하다 보면 방학이 끝나는 순간 내가 그래도 이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혔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라는 거. 자, 개인기 강좌도요. 이렇게 예쁘죠? 교재도. 선생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랬잖아요. 이 개인기 강좌 공부, 개인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3학년 친구들도 2회독, 3회독 하라고 하는 강좌거든. 그렇게 공부해두면 내신 1등급도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도 우리 3학년 때 가서는 수능 때 킬러 문제 못 푸는 친구들 되게 많죠. 21, 29, 30번 이런 문제들. 아마 그런 문제도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실력이 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요 개인기 강의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학의 바이블, 다른 파트도 더 찍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좀 상황을 봐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수2 바이블이 완강이 돼 있다라는 거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얘기 보니까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방학 때는 공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얘기했다시피 마지막 방학인데, 그죠? 맞아요. 겨울방학 때는 더 정신 없을 겁니다. 겨울방학 때는 더 해야 될 공부들이 많아질 거예요. 선생님은 이번 여름방학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소소한 계획들, 우리 소확행이라고 하잖아.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 한두 가지씩 정해서 한번 방학 때 해보는 것도, 경험해보는 것도 선생님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막 지치거나 힘들거나 공부 너무 하기 싫거나 이럴 때 선생님이 좀 공부 자극 영상, 이런 쓴소리 영상 아니면 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한번 웃을 수 있는 재미난 영상들 좀 제공해주고 싶어서요. 선생님이 얼마 전 유튜버 꿈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댕 튜브라고 해서요.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또 수업 시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못다한 이야기들 담아놨습니다. 이런 내신 문제집, 등급대별로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집 소개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사실 선생님의 흑역사 중에 하나기도 한데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즐겁게 하기 위해 또 춤도 한번 춰봤고요. 근데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영상이긴 합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지루할 때 한 번씩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먹방도 해봤어요.
공부하다가 편의점에서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영상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지루할 때 한 번씩 들려봐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우리 JDS의 둥이들이 정말 멋지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 그냥 해야 될 공부에 치여서 막 오히려 삶을 비관적으로 보고 또 막 실패하면서 막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계획 세워서 우리 놀 때는 확실하게 놀아주고요. 또 공부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놀아주는 그런 멋진 JDS의 둥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 우리 잘 보내고요. 또 2학기 멋지게 한번 승리해 보자고요. 선생님은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